7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를 배울 텐데요. 요거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 2문제에서 3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실무상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또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여러분들이 매매 중개를 해주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몇 년도에 도입됐냐면 2006년도에 도입됐습니다. 딱 이제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도입된 이유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입니다. 실거래가로 신고하라는 거죠. 거래를 하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2006년도 이전에는 대부분 뭘 했다? 대부분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다운 계약서를 썼었죠. 다운 계약서 쓰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을 탈세가 주목적이죠. 탈세가 주목적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을 막아보자고 해서 2006년도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처음에 상당히 반발이 많았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많이 정착이 됐어요. 주택 같은 경우는 95% 이상이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고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상가나 토지가 아직 좀 문제입니다. 상가나 토지가 아직도 진짜로 정확하게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율이 50%가 안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정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78페이지에 보면 법의 제정 목적이 나올 거예요. 자, 목적부터 보죠. 목적 하면 뭐 있어요? 거기 보니까, 자, 이 법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밑줄 한번 쳐놓으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처를 확립하여, 자, 그 다음에 또 국민경제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 자, 다시 한번 세 가지죠. 세 가지. 일단 처음에 뭐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처 확립,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 국민경제 이바지. 국민경제 이바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봤죠? 본 것 같죠? 네? 네, 맞아요. 중개사법의 목적이죠.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맨 끝에 보면 궁극적 목적에서 뭐가 나와요? 국민경 이바지가 나오죠. 이것도 똑같이 국민경 이바지가 맨 끝에서 궁극적 목적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279페이지에 거래 당사자, 일단 그것만 보고 넘어져. 거래 당사자란 누굴 얘기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매도인과 매수인을 얘기한다. 자, 매도인, 뭐에 대한 매도인이야? 토지하고 건축물,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 즉 도정법상의 입주권과 주택법상의 분양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을 뭐라 한다? 거래 당사자로 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부분을 여러분들 교재는 순서가 제가 강의하는 순서랑 비슷해요. 근데 일단은 칠판을 보시면서 일단 같이 교재도 같이 따라 보시면서 칠판도 보시면서 주로 칠판을 중심으로 일단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부분을 보죠.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은 뭐냐면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뭐와 뭐예요? 도정법상의 입주권 있고요. 입주권 있고, 그 다음에 또 주택법상에 뭐가 있다? 분양권. 자, 이렇게 두 가지인데, 자,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공법은 어디쯤 나가고 있나요? 도정법 나갔나요? 나갔나요? 자, 아마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 인가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집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뭐라 했어요?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재개발 지역에 내가 이렇게 기와집 한 채가 있는데 요거 다 헐고 여기다가 뭐 짓는 거? 아파트를 짓죠?
이때 요 기와집 집 한 채 갖고 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한다? 바로 여기에 입주권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해서 선정된 집이 이게 바로 뭐냐면 주택법상의 분양권이거든요. 주택법은 아직 안 나갔죠. 요까지는 아직 안 나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소위 말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얘기해요. 지금 뭐 혁신도시 쪽에 아파트 분양권들 지금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분양권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가지만 뭐가 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뭐가 체결된다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매매 계약이니까 자, 일단 교환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죠. 자, 임대차는요. 자, 임대차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죠. 뭐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자, 그러면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시기는 언제까지예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네, 60일 이내 이렇게 되죠.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장소는 어디다가? 장소는 부동산 소재지. 자, 부동산 소재지 뭐예요? 시, 군, 구. 일명 등록관청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등록관청이라고 구분하는 것보다는 일단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라고 구분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다가 일단 한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등록관청이라는데, 근데 등록관청은 중개사법의 등록관청과 여기의 등록관청이 틀리죠. 중개사법의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예요. 근데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등록관청은 뭐다? 예, 부동산 소재신고. 이렇게 좀 법과 관련해서 조금은 좀 개념이 좀 틀리게 잡혀 있습니다. 자, 이게 부동산 거래신고의 기본. 자, 다시 한번 보죠. 부동산 거래신고 어떻게 한다? 토지하고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두 개에 대한 뭐가 체결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언제부터? 계약 체결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어디다 신고한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다 신고한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기본이고요. 자, 신고해야 되는데요. 신고 의무자가 누가 있다?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 자,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 의무자다. 자, 그럼 일단 먼저 거래 당사자의 의무를 보죠. 자, 거래 당사자의 의무는 일단 누구에 의하지 않고 얘는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직접 거래했을 때 누구 끼지 않은 거예요? 개업공개사 끼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거래한 거죠. 여러분들 직거래 같은 거 가끔 해보셨죠? 자, 이런 직거래예요. 소위 말하는 자기네들끼리 직거래입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되는데 누가 하라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가 하라. 그럼 거래 당사자가 누구였죠?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에게 뭘 한다?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자, 거래 당사자의 의무로서 일단 이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니까 공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 신고. 자, 그래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가지고 그 다음에 일방이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공동으로 뭐 해가지고 서명 또는 날인해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일반 제출입니다. 의무는 뭐예요? 의무는 공동이죠. 그런데 제출은 누가 한다? 일반이. 자, 서명 날인만 같이 하면 되지 둘이 손잡고 가서 시청이나 여자 둘이 같이 가서 제출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일방이 제출한다. 자, 여기에 공동으로 제출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동신고 의무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더라. 자, 어떤 경우에 일방이 신고를 뭐하게 되면 거부하게 된다면, 자, 한 사람은 내려서 신고하자 그러고 한 사람은 올려서 신고하자 그러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고를 한쪽에서 어떻게 돼요? 의견 충돌하다가 거부를 하죠. 자, 거부를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이제 신고를 하긴 해야죠. 신고를 하게 되니까 다른 한 사람이 신고하는 거예요. 이때 사유서와 그다음에 또 뭐를 계약서 사본을 어떻게 한다?
첨부해서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일방이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교재 좀 따라가고 있나요? 네. 교재에 있는 내용 순서가 약간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면서 가셔야 돼요. 자, 일단 사유서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때 사유서가 뭐예요? 나는 제대로 신고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뭐 내려서 신고하자 그래가지고 뭐 얘 그냥 가버렸다, 이것이 사유서겠죠. 그럼 당연히 담당 공무원은 요 사유서에 뭐를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 사실이다, 즉 신고를 거부했다 그러면 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자,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고를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자, 대행이 뭐예요? 이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거죠. 그럼 대신해서 하면 결국 뭐예요? 위임받은 거죠? 위임받아가지고 위임받은 자가 제출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고를 대행하는 자가 대행할 수 있는데, 이때 거래 당사자가 법인과 그 다음에 개인으로 나눠져요. 거래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자, 위임받았으니까 뭐가 있어요? 위임장 있겠죠? 위임장에다가 그 다음에 뭐를 첨부하냐면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서 하고요. 법인 인감 증명서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거래 당사자 개인이라면 위임장에다가 뭘 첨부한다? 자, 거래 당사자,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자, 위임했으니까 위임장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 인감증명서, 요거는 개인은 신분증명서 사본. 자, 개인들은 여러분들 인감증명서가 공식적인 서류에서 많이 빠지죠, 이제. 그래서 법인은 인감증명서 그대로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자, 법인은 인감증명서고 개인은 신분증명서 사본입니다. 위임장에 대한 걸 첨부해서 신고를 대행해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주로 거래 당사자의 신고를 누가 대신해서 많이 해줘요? 법무사가 주로 많이 해주죠. 자, 지금 누구의 의무예요, 지금? 거래 당사자는 누구 끼지 않고, 개업국에서 끼지 않고 당사자끼리 걸 때죠. 그러니까 주로 누가 많이 하냐면 법무사가, 세무사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세금 처리를 세무사한테 맡기면서 세무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많이 법무사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사가 등기를 대신해 주면서 신고까지 어떻게 돼요? 대신 이렇게 많이 해줘요. 자, 그러면 또 뭘로도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는 여러분들 교재는 별도로, 옆에 별도로 나와 있던데, 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소위 말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주시청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 구석탱이 아마 부동산 거래 신고 사이트 이렇게 별도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쪽 클릭해서 들어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와요. 자, 이렇게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때 단독 신고하는 자 전자문서로 못하고요, 대행하는 자 전자문서로 못합니다. 자, 그러면 단독 신고할 때나 대행할 때는 인터넷으로 못하니까 직접 어떻게 돼요? 들고 가서 신고를 해줘야지면 되죠. 이걸 방문 신고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또 왜 전자문서로 못하느냐? 이유. 자, 지금 단독 신고할 때 뭐 첨부해야 돼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 신고서 첨부해줘야죠. 대행할 때 뭐 첨부해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나 신분증명 사본 첨부하죠. 복사본. 이걸 인터넷으로 보낼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걸 직접 들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네들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는 거. 자, 요까지가 거래 당사자의 의무입니다. 자, 요거 며칠 이내에 하라 그랬어요? 신고 며칠 이내? 60일 이내 하라 그랬죠? 요거 60일 이내 만약에 신고를 거래 당사자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며칠 이내 하라? 60일 이내. 안 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이야 과태료. 자, 그럼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개업중개사 신고문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뭐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누구에 의해서? 예,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중개거래가 됐을 때. 자, 이제 개업공개사는 이제 완전 넘어갑니다. 당사자끼리 거래하면 누가 신고 의무가 있고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중개준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무가 있고요, 거래 당사자는 의무가 완전히 어떻게 한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개업공개사가 중개해주면 거래 당사자는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고 누구에게만 의무 부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무가 부여된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서에 서명, 자, 신고서에 서명 또는 뭐 해가지고 날인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서명 밋이 아니고 뭐예요? 또는이라는 거. 이런 이제 눈이 여기 보시고요. 서명 밋 하면 딱 두 가지만 있다 그랬죠? 중개사법에서 뭐 있었어요? 확인설명서하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만 서명 밋이고 나머지는 다 또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를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 신고 대행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개업공개사의 직원이 몇 명 있어요? 뭐 누구 있죠? 개업공개사 직원이 소속공개사하고 또 하나 중개보전 있죠. 근데 중개보전은 신고 대행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신고 대행을 할 수 있어요. 자, 소속공개사만이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때 대행은요, 개업공개사를 위임받아 가는 건 아니죠. 이거는 개업공개사 일을 직원이 어떻게 돼요? 하는 것이지 개업공개사를 대신해서 위임받아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가 할 때 위임장 들고 간다, 안 들고 간다? 안 들고 갑니다. 소속공개사 할 때는 그냥 신고서만 들고 와요. 물론 자, 직접 가서 하면서 신분증명서는 제시해줘야지만 됩니다. 신분증명서는 뭐 거래 당사자건 여긴 마찬가지로 신분증명서 제시를 다 해줘야 되고요. 이게 신분증하고 그 다음에 신고서만 들고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뭐 들고 가지 않는다? 위임장 들고 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또 일단 뭘로 또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행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못합니다. 그럼 여기 또 개업공개사에 대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개업공개사 대행하는 자? 소속공개사죠. 소속공개사가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 못해요. 그럼 뭘 해야 된다? 직접 가서 방문 신고해 줘야 돼요. 자, 근데 왜 전자문서로 못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이유를,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대행하는 자 전자문서로 못한다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예, 이 서류를 들고 가야지만 되니까 대행하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얘는 위임장 들고 가요, 안 들고 가요? 안 들고 가죠? 그런데도 대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대행하지 못하도록 해놨냐? 이유는 자, 이 소속공개사가 신고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소속공개사 고용하면 신고해줘야죠. 일단 의무 언제까지 신고해요? 네, 바로 전 시간 했던 거예요. 제가 물어봤던 거. 자, 다시 한번. 소속공개사 고용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되면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죠. 자, 근데 실제로 보면 소속공인중개사 신고를 하고 업무를 하는 개업공개사가 많지 않아요. 100%가 아닙니다. 보통 아마 한 60% 정도만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신고 안 하고 그냥 채용해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자, 그거만 신고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자, 지금 배웠던 건 지금 복습하는 중이에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 위반, 맨 끝, 업무정지 맨 끝에서 배웠죠? 그래서 뭐가 된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도 신고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전자문서로다가 신고를 하면요. 자, 개업공개사가 전자문서로 신고합니다. 그러면 신분 확인하면 그 관청의 개업공개사 명단과 연결이 돼요. 일단 연결이 돼가지고 그 신분 확인 딱 하고 이쪽 이 사람이 개업공개사구나라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소속공개사가 만약 전자문서를 한다면 소속공개사도 신분 확인하고 하면 관청에 있는 그 전산망과 어떻게 돼요? 명단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신고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연결이 안 된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들고 와라. 방문 신고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소속공개사의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 채용하고 100% 신고가 완벽하게 된 상태라면 아마 얘도 전자문서로 가능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명단이 바로 연결이 싹 되기 때문에. 근데 신고 안 한 사람들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이거를 대응을 못하고 들고 와라라고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소속공개사는 직접 뭐만 할 수 있고 방문 신고만 할 수 있고 뭐는 하지 못한다. 대응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가 개업공개사 신고 의무예요. 자, 개업공개사 신고 의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약에 공동 신고합니다. 공동 신고하면 공동 신고하라고. 공동 중개합니다. 공동 중개를 한다. 자, 같이 중개해 주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때 공동으로 신고를 해줘야 돼요. 자, 개업공개사가 뭐 한다면 공동 중개한다면 어떻게 하라? 공동 신고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동 중개하면 거래계약서 확인서면서 다 같이 서명민 달인 해줘야 되고요. 신고도 다 같이 해줘야 돼요. 요거 만약에 안 하면 500만 원 같으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교재 하나를 더 보고 넘어가죠. 284페이지를 보세요. 자, 284페이지에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 갖고 한번 보죠. 금지행위를 보겠습니다. 금지행위. 자, 개업공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자, 여기에서 개업공개사가 지금 신고하고 있는데 거래 당사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업공개사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어졌고요. 왜냐하면 신고 안 하면 뭐가 안 돼요? 등기 자체가 일단 안 되죠. 그래서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뭐가 많냐면 신고를 거짓 신고 요구. 거짓 신고 요구가 뭐예요? 가격을 다운해서 하는 거죠. 자, 내려서 신고하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요구한 당사자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금지행위 들어갑니다.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면,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거짓 신고하는 행위.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한다. 자, 그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제 요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개사에게 얘가 이제 중개줍니다. 야, 신고 다운 좀 시켜서 좀 해달라고 요구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응합니까? 응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거 의견 주면 안 돼요, 이거. 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절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제안을 하죠. 뭐라고 제안하냐면, 자, 뭐 여기서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네가 중개줬으니까 이제 중개보수는 줄 테니까 거래는 네가 중개 준 게 아니고 우리끼리 거래한 것처럼 해라는 거죠. 즉 거래 당사자끼리 어떻게 돼요? 거래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중개는 누구 일단 해줬죠. 개업공개 해줬는데 개업공개사가 뒤에서 싹 빠지고 누구끼리 한 것처럼 개업공개사 한 것처럼 해가지고 계약서 이렇게 지네들끼리 한 것처럼 써줘요. 개업공개사 도장 안 찍고. 자, 그러면 이때 이 상황에서는 거래 신고 누가 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실제 상황입니다. 중개를 해줬으니까 누가 신고 의무자입니까? 개업공개사 신고 의무자죠. 그런데 가짜로 해가지고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한 것처럼 해서 얘가 신고했죠. 그럼 얘가 뭐예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거죠. 자,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에서 상당히 많아요, 이거. 자, 그래서 중개를 해주는데 나중에 자기는 싹 빠지고 거래 당사자끼리만 싹 해서
하는 형태. 그럼 거래 당사 신고하면 법적으로는 신고 의무자가 개업공개사지만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꼴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거짓 신고한 자 취득세 3배와 과태료 묻습니다. 취득가액 거짓 신고에 대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조금 이따가 여기다가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세 번째,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하는 행위. 자, 이거는 특히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신고 대행을 일단 누가 하죠? 신고 대행 누가 해요? 자, 요거 거래 당사자 아까 누가 한다 그랬어요, 주로? 거래 당사자의 의무죠. 아까 제가 물어봤죠. 이거 주로 누가 한다 그랬어요? 법무사가 주로 한다 그랬죠. 세무사도 하기도 한다 그랬죠. 근데 법무사나 세무사가 자, 합니다. 하는데 거래 당사자에게 야, 이거 가격을 내려서 하면 세금 훨씬 적게 나올 거니까 얼마만큼 내려서 하라라고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코치해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 그 문구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일단 그 세 번째 나온 겁니다. 자, 거래 신고를 얘가 대행하는 거니까 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하는 거죠. 얘가 코치해주죠. 코치해주면 이거 뭐다? 조장하는 게 되는 거죠. 조장하고 자, 거짓 신고를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거짓 신고를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신고를 대행해서 신고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방조하는 거죠. 대충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얘가 법무사나 세무사가 가격 내려서 신고하면 세금 적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요 옆에서 코치하면 조장이 되는 거고, 거짓 신고 거래 당사자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들고 가가지고 신고한다면 그건 뭐가 된다? 방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보죠. 거짓 신고했을 때 요거를 사실 먼저 하고 나서 요 금지는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일단 먼저 이거 지금 여기다 하죠. 거짓 신고. 자,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를 했죠? 그럼 거짓 신고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뒤에 나오지만 여기서 한꺼번에 다시 묶어놓은 다음에 뒤에서 다시 한번 복습할 겁니다. 거짓 신고하면 자,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거짓 신고한다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권리에 대해서 거짓 신고한다면 이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다시 한번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거짓 신고는 어떻게 된다?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만약에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이 얼마? 100분의 5. 토지 건축물 취득세 3배 이하인데 이건 왜 취득세가 아니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냐? 요거는 분양권. 자, 여러분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자, 도정법상 입주권, 주택법상의 분양권이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갖다가 취득합니다. 분양권 자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 안 됩니다. 취득세가 언제 부과돼요?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올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죠. 분양권 자체 취득은 취득세가 부과 안 돼요. 자, 바로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 안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얼마? 100분의 5 이하 이렇게 됩니다. 자, 거짓 신고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얘네들이 거짓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해도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아까 왜 금쟁이에서 있었죠? 신고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취득세 3배, 취득가액이 100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한번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절차를 보겠습니다. 절차가 그럼 이제 282, 283, 4, 5, 6 절차 나가면서 나오는 내용을 절차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신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어디다 제출해요? 일단은 여러분들 페이지는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281페이지 일단 펴보세요. 자, 신고서를 어디다 제출? 부동산 소재지 시군 구에 신고서가 제출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신고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81페이지 보니까 신고사항이 있죠? 자, 신고사항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281페이지 신고사항. 자, 인계지. 이거 좀 길어요. 종면, 실족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신고사항 관련된 데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뭐죠? 인적사항. 매도인과 매수 인적사항이죠. 계약일,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자, 그 다음에 종류. 부동산의 종류죠.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이 기한,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등록사항. 281페이지 박스 지금 몇 분이 지금 좀 페이지 수 좀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죠. 자, 이제 그 281페이지 그 밑에 박스입니다. 뭐예요? 인적사항, 계약일, 지급일, 중동장금의 지급일입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목이 지목이에요. 지번, 지목. 그 다음에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거는 조건이 기한, 개업공개사 등록사항, 인적사항 등록사항이죠. 자, 이거 기억 좀 해놓으셔야지만 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하고 넘어옵니다. 뭐예요? 인적사항, 계약일,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기한, 개업공개사. 자, 이게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에요. 이게 그럼 어디다 기재되는 거? 신고서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있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인데요. 자, 제가 서식만 일단 구경해 보죠. 296페이지 보세요.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296페이지 그 서식 있죠? 그 서식 작성법도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작성법은 이번 파트에 하지 않고 다음 3, 4월 달에 작성법을 하도록 하죠. 구경만 하고 넘어가요. 그 서식에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재되는 거예요. 요 사항들이 다 기재되는. 쭉 한번 보세요. 보면 기재사항들이 쭉쭉 나오죠. 뭐 소재지부터 시작해서 가격 쭉 해서 나오는 게 요거 있습니다. 자, 서식 구경했으니까 다시 281페이지로 넘어오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 이제 신고 필증을 교부를 해줍니다. 신고 필증을 이제 발급해준다. 신고 필증을 발급을 해줘요. 자, 이건 언제까지 하냐면 즉시 하는데요. 이때 신고 필증 발급하면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법상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요. 자, 신고사항에서 신고 필증을 발급. 자, 신고 필증 발급은 283페이지에 있네요. 자, 이제 슬슬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신고 필증 발급하면 매수인은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신고 내역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요. 자, 그럼 이 신고 내역 조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다라고 치고요.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민원인이 신고서 들고 와서 제출합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신고서가 제출되면 여러분들은 일단 신고서를 받죠. 받아가지고 아까 신고서 구경했죠. 거기에 기재된 사항들이 뭐뭐 기재되는지 빠졌는지 일단 확인하죠. 확인을 한 다음에 즉시 그 자리에서 뭐를 발급해줘요? 신고 필증을 발급을 일단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고서 보고 그 자리에서 필증을 발급해줬습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신고 내역 조사예요. 그러니까 필증을 발급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때는 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라든가 아니면 또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누락되었습니다. 이때는 미처 발견하지. 자, 신고 내용을 확인할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두 번째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발견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야, 빠졌으니까 누락되었으니까 채워넣어라. 다시 와서 채워넣어라. 보완 요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자, 이때 금액 등이 정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자, 1억짜리를 예를 들어 10억에 써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자, 지금 저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1억에 거래되는데 분명히 신고가 10억에 들어갔거든요. 이거를 거짓 신고했다고 판단할까요? 잘못 기재했다고 판단할까요? 그렇죠. 잘못 기재했다고 판단하죠. 그럼 다시 고쳐라. 이거 보완 요구예요. 그런데 1억짜리 분명히 저 아파트는 1억 정도에 거래되는데 8천만 원의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나 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교재 보면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뭐가 있어요? 거래대금을 지급했다는 증명서죠. 예, 입금표, 통장사본 이런 거 있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 대출 받았다면 대출 증명서, 예금 깼다면 예금 깼다는 증명서, 주식 처분했다면 그거 관련된 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요. 자, 위반 시 이회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3천만 원을 과태료.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에 위반하면 3천만 원 과태료고요. 자, 계약서 등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요. 요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계약서 등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500만 원 과태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신고 내역 조사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 보완 요구도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요구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천만 원 과태료고 계약서 등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500만 원 과태료가 되죠. 자, 이제 신고 내역 조사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는 가격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하는데 이때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해요.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자, 이 가격 검증 시스템 구축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가면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는 거 있을 거예요. 해보신 분 아마 있을 겁니다. 실거래가 조회 그 국토교통부 사이트로 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그게 여기에 일반인에게 일부분이 공개되는 거예요. 물론 시군구에서 검증하는 부분은 일단 그거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 이제 구축은 국장이 하고 일단 검증에 대한 검증은 누가 한다? 구청장이 검증하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죠. 자, 검증해가지고 그 결과를 어떻게 세무서로 통보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세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세무서로 통보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다시 보고하냐면 자,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매월 15일까지 어디로 보고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부동산 거래 신고라면 최종적으로 세무서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 국장까지 가는 거죠. 자, 요 신고 절차. 자, 지금은 뭐 필기를 제가 하라 소리는 일단 안 했을 거예요. 필기하라 소리 안 했죠? 다음 파트 때 요거 절차대로 한번 필기해 보라고 하면 같이 따라 써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눈에 한번 익혀두시고 지나가시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내용들 다 중개사 뭡니까?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자, 그 뒤에 그 286페이지와 7페이지 있는 내용을 보죠. 자, 286페이지에 보니까 정정신청이라 나오죠. 자, 정정신청. 자, 정정신청. 정정은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게 정전이라는 말을 쓰죠? 예, 이때는 잘못 기재됐을 때. 자, 이때는 정정신청은 어떤 경우냐면 잘못 기재가 됐을 때. 자, 신고필증에 잘못 기재가 되면 정정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때 정정신청 어떤 경우가 정정신청이냐면 인지목, 그 다음에 또 면대, 종사 이렇게 나오죠. 자, 인적사항. 자, 관련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인적사항이고 지 뭐예요? 지목하니까 요거 지목이 아니라 지는 요 지분입니다. 거래 지분. 자, 그 동그라미 기억에 있죠? 자, 이게 인적사항과 거래 지분, 그 다음에 목,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 종료, 사무소 소재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뭐예요? 인적사항, 지분, 거래 지분, 목,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종료, 사무소 소재지. 자, 여기 인적사항에 보면 뭐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뭐는 제외한다?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인만 돼 있나요? 그 앞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돼 있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괄호쳐가지고 법인인 경우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자,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는 제가 거의 언급 안 할 겁니다. 자, 성명 대신에 법인은 뭐예요? 법인명이고, 자,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법인은 뭐가 된다? 법인 등록번호입니다.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면 정정신청 사항이다 아니다? 이건 정정신청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네, 신고 다시 해줘야 돼요. 신고 다시 합니다. 이건 재신고라고 그래요. 신고를 애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신고를 다시 해주면 된다. 성명, 왜 그러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됐다면 이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 심각한 거죠. 인적사항이. 자, 그래서 그때는 신고를 다시 해줘야 된다. 자, 인적사항 부분에서 제외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뭐예요? 인적사항, 지분, 목,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 종료, 사무소 소재, 개업분계서 사무소 소재지. 그럼 이게 잘못 기재됐다면 어떻게 수정하느냐면 교부받은 신고 필증. 자,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뭐 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직접 수정하는 거예요, 필증에다가. 그 다음에 이를 확인해가지고 즉시 뭐를 신고 필증을 재발급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정신청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변경 신고라는 거 있죠? 자, 변경 신고. 이건 어떤 경우에 하는 거예요? 변경 신고는. 자, 정정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한다 그랬죠? 정정 신청은 잘못 기재됐을 때. 그럼 변경 신고는 어떤 경우에? 서로 합의해서 내용이 바뀌었을 때죠. 자,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된다? 변경되었을 때.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변경됐냐? 지면, 오늘 한 글자짜리 이런 거 참 많이 합니다. 지면 조금, 그 다음에 지매부, 이렇게 해보죠. 지매부. 자, 여기에, 뭐예요? 지분, 거래 지분, 면적, 조건기한, 금액, 거래 금액을 얘기합니다. 자, 지급일, 중동장금의 지급일이에요. 매수인 변경, 그 다음에 부동산의 변경이죠. 공동매수, 다수부동산일 때. 공동매수와 다수부동산일 때 매수인 변경과 부동산의 변경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때, 다시 한번 보죠. 뭐예요? 다시 한번 지분, 면적, 조건기한, 금액. 자, 지급일, 매수인 변경과 부동산의 변경. 어떤 경우에?
공동매수 다수부동산일 때. 자, 근데 거기에 괄호쳐가지고 뭐는 제외한다 돼 있어요. 예, 추가 교체는 뭐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추가 교체가 그럼 어떤 거냐? 자, 매수인과 관련된 부분, 요 부동산을 A하고 B가 공동으로 지금 뭐한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공동 매수하고 있는데, 자, 추가란 뭐예요? 네, 한 명 더. C가 하나 더 들어오는 거죠. 교체가 뭐예요? B가 빠지고 C가 요 대신 들어가는 거죠. 요 교체죠. 요 때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추가나 교체 때는 변경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신고 다시 해줘야 돼요. 사람이 새롭게 들어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새롭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물건이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일단은 신고를 다시 해라. 그럼 어떤 경우에만 변경 신고 대상이냐? 자, A와 B가 같이 공동으로 매수 신고를 했다가 매수 계획을 체결했다가 중간에 B가 쏙 어떻게 돼요? 빠지고 누구만 남는 거? A만. 이거는 추가나 교체가 아니죠. 요때만 신고를 변경 신고를 하는 얘기. 자, 그러면 자, 요럴 때 어떤 방법으로 변경 신고를 하냐면 변경 신고서가 있습니다. 변경 신고서를 제출을 할 수 있다. 자, 신고 필증에 수정하는 게 아니라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를 확인해 가지고 즉시 신고 필증을 재발급을 해 줍니다. 자, 요게 이제 변경 신고.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에요. 정정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 어떤 경우에 하는 거? 잘못 기재될 때 하는 거. 자, 변경 신고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 자, 정정 신청 사항과 변경 신고 사항, 이거 비교돼서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방법은 어떻게 된다. 이런 건 다 이런 비교를 해줘야 돼요. 자, 지금 당장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 일단 듣고 넘어가라는 얘기. 자, 이제 하나 더 한번 보죠. 뒤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계약 해제 등 신고. 계약 해제 등 신고. 이건 어떤 경우에 하는 거예요? 계약이 뭐가 됐을 때? 예, 무효. 그 다음에 또 취소. 그리고 해제된 경우. 뭐 하고 나서요? 뭐 하고 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나서. 신고서 제출하고 나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무효 취소됐다는 것은 계약의 소멸은 깨졌다는 얘기고, 당사자끼리 계약금 돌려받고 뭐하고 끝 이렇게 되면 당사자끼리는 끝이라도 문제가 생기죠. 자, 이 결과가 어디까지 넘어왔어요? 세무서까지 와 있고 국장까지 가 있죠. 국장까지 가 있는 건 일단 둘째치고라도 세무서까지 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 놔두면 나중에 뭐 하라 그래요 지금? 세금 내라고 또 날라오겠죠? 자, 계약 깨졌다는 걸 지네들만 알지 얘네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깨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요 제도입니다. 해제 등 신고. 자, 해제 등 신고. 어떤 게 무효체가 되면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다 지금 할 수 있다죠? 자, 이때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추천이 되면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다면? 계약 해제 등 신고를 누가 한다면? 공인중개사가 한다면 일단은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라. 자, 그 다음에 이를 확인해 가지고 즉시 자, 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면 이거 갖고 이제 깨졌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두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계약 해제 등 신고는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신고서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때는 누구 서면을 받아라? 거래당사 서면을 받아라. 얘도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을 거의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자, 이제 290페이지 제재 나오는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여기서 다 한 번씩 봤기 때문에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보시고, 자, 290페이지 한번 보세요. 3천만 원 과태료, 뭐가 3천만 원 과태료죠? 자, 3천만 원 과태료 여기서 어디 한 것 같은데,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요거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된다? 3천만 원의 과태료죠. 자, 5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는, 자, 일단 그거 보세요. 신고 며칠 이내 신고하라 그랬어요? 60일 이내 하라 그랬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죠. 자, 여기에서 잠깐 보시죠. 60일 이내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고, 그 다음에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한다 그랬죠? 자, 요거 신고 거부 500만 원 과태료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공동중개하면 뭐라 했어요? 공동신고하라 그랬죠? 요것도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5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금쟁이 했던 부분 있죠?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개사에게 거짓 신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그거 하면 500만 원 과태료고, 거짓 신고 조장 방조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과태료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자, 여기서 보죠.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3천만 원 과태료예요. 근데 그 옆에 계약서 등 제출 요구 불응하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500만 원. 근데 여러분들 교재는 뭐라고 됐어요?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이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이렇게 돼 있죠?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이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5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계약서 등 제출 요구 불응하면 500만 원 과태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취득세 3배 과태료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야. 취득세 3배 이하는 뭐뭐 거짓 신고했을 때, 거짓 신고했을 때 뭐에 대해서? 토지하고 건축물, 토지하고 건축물, 토지하고 건축물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고요. 토지하고 건축물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 이하. 자, 그러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는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 있었어요? 예, 도정법상 입주권, 그 다음에 또 주택법상의 분양권이죠. 그거에 대해서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이렇게 되죠. 아까 여기에서, 자, 여기서 본 거죠? 거짓 신고를 하면 토지 건축물 거짓 신고, 여기 써놨습니다. 취득세 몇 배? 3배 이하고,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건 어떻게 된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이거를 개업공개사나 거래당사서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할 것뿐만 아니라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해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 것까지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오늘 끝이에요. 오늘 공부하는 양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 다음 주에는요, 306페이지에 부동산 중개 실무 있죠? 실무 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